안녕하세요. 닉입니다. 식사하셨어요? 이번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강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브레이브걸스 롤링과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. 요즘에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거의 이제 유튜브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라리 그냥 배달의 민족에 라이더 하는 게 더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 확 떴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좀 조회수도 늘릴 수 있고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원래는 한창 브레이브걸스가 유행일 때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다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. 이게 현타가 오더라고요.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쭉 보시면은 왜 현타가 왔는지 아실 테지만 중간중간 현타가 와가지고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완전히 지금 다 망해 가가지고 어떻게 조회수라도 한 300이라도 될까 싶어서 한번 현타를 오는 걸 무릅쓰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거 올리다가 또 다시 지울지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가사에 롤린 인 더 딥이라는 가사가 나와요. 그리고 춤 중에 롤린 하면서 요렇게 이제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흔드는 어떤 이런 모션이 나옵니다. 엉덩이를 동글동글하게 여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돌리는 모션이 나와요. 자, 그럼 이 롤링이 엔지니어링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라고 하는데 그 관련성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 FPS부터 잠깐 FPS부터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돼요. 벌써 현타가 올라가는데 저도 현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만 참으시고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좀 들어보세요. 아니 브레이브걸스 때문에 클릭해가지고 좀 영상 보고 있는데 무슨 FPSO를 설명하고 앉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이게 뭐 길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. 요거는 보통의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. 해양 플랜트 하면은 보통 이제 업스트림 쪽이 많아요. 오일 웰에서 오일과 뭐 워터, 뭐 가스를 드릴십으로 이용해가지고 익스트랙션 해서 그걸 처리해서 뭐 파이프라인으로 온쇼 플랜트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FPSO를 통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셔틀, 탱커로 해서 배로 해서 오프로딩 한 다음에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이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 파이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가 이루어지는데요. FPSO는 F 플로팅, P 프로덕션, S 스토리지, 오프로딩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FPSO는 이런 배 모양도 있지만 둥그런 모양도 있어요. 그래서 플로팅 프로덕션 시스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PSO가 그리고 FPSO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배 형태를 많이 띄게 돼요. 왜냐면 배 형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드릴링으로 해가지고 뽑아낸 거가 이 웰이 끝났어 다. 여러 웰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한 어떤 필드에 여러 웰이 있으면은 요 드릴링 하는 데서 이게 좀 다 끝났어. 이 웰이 이제 끝났어. 그러면 요거를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편하잖아요.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이걸 디커미셔닝 해야 돼요. 이것도 디커미셔닝 하고 이것도 디커미셔닝 해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뭐 한 10년 만에 끝났어. 그럼 요걸 다른 웰로 옮겨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것이 플로팅 떠다니는 게 좋은 장점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이 FPSO의 어떤 이 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죠. 여기를 이제 덱이라고 하죠. 갑판이라고 하죠. 한국말로는 갑판으로 해서 갑판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헐사이드라고 해요. 헐사이드. 이거 뭐 조선공학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플랜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헐사이드라고 요 덱 위로는 이제 탑사이드라고 해요. 탑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요 헐사이드에서는 뭐 스토리지를 한다던가 그러한 퍼실리티가 있고 요 탑사이드에서는 우리 일반 플랜트 있죠. 뭐 가스를 처리하는 공정이라든지 크루드 오일을 처리하는 공정이라든지 이 플랜트가 요 위에 탑사이드에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FPSO가 배다 보니까는 배이기 때문에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이제 무어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앙카링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지만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.
일단 배에서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안 하죠.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라고 안 하고 왼쪽은 포트 사이드, 오른쪽은 스타보드 사이드, 그리고 선 앞에 쪽은 바우 사이드, 그리고 뒤쪽은 선미는 스턴 사이드라고 하는데, 이 배를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Z축이라고 하면은 이 모션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 X축으로 왔다 갔다, 이쪽 방향으로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서지라고 하고요. 요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축으로 배가 요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. 요거 롤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요 롤링이 요 롤링과 요 롤링을, 그러니까 요 롤링이 요거를 연상시킨다라는 겁니다. 현타가 오는데요. 잠깐만요. 잠깐. 정신을 부여잡고 현타가 오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Y축은 Y축대로 이제 배가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. 그거를 스웨잉이라고 하고,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에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겠죠. 요거를 피칭 모션이라고 해요. 그리고 위아래도 움직인단 말이에요.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히브라고 하고, 그리고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배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요렇게 회전하는 걸 요잉이라고 해요. 그래서 총 6가지의 이제 모션이 있게 돼요. 배에서는. 좀 현타가 살짝 올라고 하는데 좀 참고, 저도 참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세요. 그래서 이 롤링의 춤을 보면은 이 엉덩이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.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,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롤링 이렇게 하는 댄스가 있는데, 이 댄스를 제작하신 분이 조선공학 쪽을 아시는 분이 아닌가. 예? 이 롤링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게, 그리고 요거는 약간 피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피칭이랑. 자꾸 이제 현타가 오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은,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, 뭐 여러 엔지니어한테도 요 모션이 중요하겠지만 프로세스 엔지니어한테도 요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오프쇼어 플랜트일 경우에는. 왜냐? 우리 이제 프로세스 퍼실리티가 요 탑사이드에 위치하게 되는데, 이 전체가 움직이면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고려하라고 스펙에 써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요게 그 배가 움직이면은 요 안에 플루이드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. 요렇게 레벨이 움직이게 돼요. 레벨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요 레벨이 움직이다가 여기가 딱 하이를 치거나 로우를 치면은 셧다운 된다라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션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프쇼어 플랜트를 디자인할 때는 꼭 그걸 봐요. 이게 픽스드면은 이건 모션이 없거든요. 픽스드인지 아니면 플로팅인지, FPOSO인지.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꼭 그 베셀이라든지 컬럼 디자인할 때 그걸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베셀이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피칭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여. 그러면 요것도 리퀴드 랩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배가 움직이면 리퀴드 랩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레벨이 여기에 하이가 되면 안 되는데 쳐가지고 셧다운이 되겠죠.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웨이브 브레이커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. 베프를 설치해야 돼요. 이게 온쇼 플랜트에서는 이게 없는 거죠.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요 베프를 몇 개를 설치할 건지도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한 개 설치할 때는 어때요? 요 레벨이 여기까지 와. 예? 그리고 3개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예 베풀이 웨이브 브레이커가 없으면 이 리퀴드 레벨이 이만큼 올라오지만은, 베풀을 설치함으로 해서 요 리퀴드가 증가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 피치는 이렇게 되고, 롤링일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예? 롤링일 때도 리퀴드 레벨이 원래는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사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럼 요것도 만약에 요렇게 레벨 트랜스미터라든지 뭐가 있을 텐데, 이렇게 되면 셧다운 되겠죠. 그래서 그 웨이브 브레이커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요거를 몇 개 설치할 건지, 그리고 여기에 간격은 얼마나 해야 할 건지를 다 그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스켈레톤 드로잉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 스펙에 롤링 각도를 줘요.
얼마나 각도가 된다. 그래서 이 각도를 알아내서 요거 토대로 해서 삼각함수라든지 요거 써서 요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. 재미없으니까. 예? 이거 뭐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니까.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. 하여튼 피칭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롤링을 고려해서 이렇게 웨이브 브레이커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 모션이 있으면 어디에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컬럼이 있을 때 리퀴드 디스트리뷰터가 이렇게 탑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때 요 타입은 사용을 못 하는 거야. 요 타입은. 왜? 여기에 이제 리퀴드가 차 있는데 이게 롤링이라든지 피칭 있으면 리퀴드가 왔다 갔다 거리겠죠. 그러면 제대로 이븐 디스트리뷰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때는 요 파이프 형태의 디스트리뷰터를 써야 한다.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 모션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오프쇼어 플랜트를 디자인할 때는. 자, 현타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. 왜냐면 온쇼 플랜트만 하신 분들은 이 모션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요 배프를 어떻게 설치하고, 이 요 하이트에 따라서 또 이 하이 알람, 로우 알람도 요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. 배풀도 다 이 간격이랑 높이 같은 거 다 해줘야 되고, 물론 여기는 이제 설치하지 말아야 되죠. 이렇게 요 정도만 설치를 해야 되겠죠. 하여튼 현타가 많이 왔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란 이런 춤 있잖아요. 이 춤을 보면서 우리 그 FPSO의 롤링 모션을 떠올렸다라는 겁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